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CPA 과정에 대해서 응시를 시작을 하실 때 학점 요건을 충족시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CPA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주를 선택을 하고 그 주가 요구하는 학점 요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추신 다음에 이제 응시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응시 절차를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해당 주의 학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시주에 따라서 이제 학점 요건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응시를 하시는 주 중에 하나인 이제 메인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4년제 학사 학위, 그 다음에 총 이수하신 학점이 120학점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그 안에 회계 15학점, 회계 감사 3학점을 반드시 포함한 회계 15학점이 충족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학점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학점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경우 대학교에서 이미 취득하신 과목과 중복되지 않는 과목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학점 취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회계 감사 학점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학점 이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다시 대학을 들어가거나 대학원 진학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뭐냐면 국가기관인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대학교의 수업과 준하는 수준의 수업을 진행하는 기관들 중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기관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등한 학점을 부여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점은행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추가적으로 학점 취득을 하시는 방법은 일반 대학교나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 취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학점 이수 기관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 아이파는 오프라인 학점 기관입니다. 오프라인 학점 기관은 이제 실제로 수업을 직접 참석을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뭐 과제물, 출석률 이런 부분들을 합산을 해서 이제 학점 취득을 하시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파에서 취득을 하실 수 있는 학점은 경영 과목 총 3학점, 그 다음에 회계 관련해서 총 24학점이 학점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점 기관에서 학점 취득을 하시는 경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학점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대표적인 기관들이 몇몇 개 있고요. 일단 학점 취득을 하시기 전에 온라인 학점 기관에서 본인이 AICPA 시험 응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취득한 학점이 그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학점 취득을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학점 기관과 오프라인 학점 기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학점은행제라고 해서 내가 막 무한대로 학점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학기별 취득하실 수 있는 학점이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학기별로는 최대 24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연간으로 따지면은 총 42학점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제 과목수로 따지면 24학점이면 이제 8과목 정도 되겠죠? 학점은행제 학점은 일단 과목당 3학점씩 그렇게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첫 학기에 24학점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2학기 때는 18학점밖에 취득을 못 하겠죠? 왜냐면 연간 총 42학점까지 그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학기는 대학교랑 상당히 좀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요. 일단은 1학기는 3월부터 8월 말까지, 그 다음에 2학기는 9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기에 귀속되는 건 그 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아니라 종료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과목을 뭐 2월 달에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 4개월 정도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예를 들면 한 5월 정도에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그거는 1학기로 분류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 어떤 과목이 경영 관련 과목으로 포함이 되고 어떤 과목이 회계 관련 과목으로 포함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온라인 학점기관에서 이제 많이 개설되는 과목들 위주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보시면 경영 전략론,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 경영 정책론, 경영 통계학, 경영학 개론, 경영 혁신, 광고학, 국제경영, 경제학 개론, 마케팅 관리론, 마케팅 원론, 생산관리,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경제학 개론 이런 것들 들어가죠. 당연히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재무, 경영, 마케팅 이런 쪽들은 대부분 경영 관련 과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영문으로 표현을 했을 때 뭐 대학교에서 취득하신 학점들 중에 뭐 비즈니스 스태티스틱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 오르가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그다음에 corporate finance,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경영으로 인정이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응시주에 따라서 어떤 주는 또 인정을 해주고 어떤 주는 포함을 안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학점들은 학원으로 한번 문의를 주셔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관련 과목인데요. 회계 관련 과목들 일단은 온라인 학점기관에서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과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회계 정보 시스템, 회계 이론, 중급재무회계 1, 중급재무회계 2 각각 인정됩니다.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과목들은. 그 다음에 회계 감사, 그리고 연결회계, 비영리 조직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세법, 미국 세법. 여기 보시면 세무회계가 있고 세법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세법 이렇게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 취득하신 과목들 중에서 뭐 Introduction to Tax Law, 그다음에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그다음에 Financial Accounting, 그리고 Managerial Accounting, Intermediate Accounting, 그다음에 Auditing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회계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 과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정확한 거는 본인이 먼저 대학교 영문 성적증 명사나 이런 걸 뽑으신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 조금 이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서 영문 성적 증명서를 가져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AICPA 시험 응시를 하실 때 필요한 학점 요건을 채우시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영 관련 과목, 회계 관련 과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